어쨌건 다음 거는 이제 대화 상담인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 봅시다.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쓰게 되네요. 제가 마음이 쓰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지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대요. 출근해 보면 선생님들이 사적인 얘기나 어린이집 아이들 얘기로 깔깔 웃으며 1시간 정도 보내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놀려고 왔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주방일로 점심 준비로 일을 하죠. 주방에서 점심 준비로 일을 하는 상황인가 봐요. 적당히 눈치 좀 보며 얘기하면 좋겠는데 눈치도 안 보는 것 같고 선생님 4명에 애들 3명밖에 없는 터라 나머지 아이들은 늦게 등원. 선생님들이 바쁘지 않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어, 물론 선생님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너무 친하니 저만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그렇다고 저까지 그 분위기에 놀게 되면 그런 분위기를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된 고민이긴 한데 주말엔 고민 끝에 그래 나도 간간히 얘기할 거면 소외감이 안 드니 그렇게 해야지 하고 보냈는데 오늘은 선생님들이 이러고 있으니 스트레스를 받아요. 글을 쓰다 보니 공감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럼 출근해서 말도 못하고 일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분위기가 좋은 건 좋은데 저만 소외되는 것 같고 문제는 선생님들이 오전에는 일이 없어서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애들을 봐야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동안은 오전에 이렇게 애들이 없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이렇다 보니 이런 분위기 당황스럽네요. 선생님들께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어도 적당한 말이 없네요. 혹시 도움되실 말 있으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주셨네요. 자, 그 뒤로 메일이 하나가 더 왔어요. 그 뒤로 메일이 하나 더 왔는데 그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웃는 소리가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너무 큰 소리로 웃고 떠들지 말라고 얘기하며 모여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애들이 안 보이거든요. 아이들을 잘 보면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말하고 나니 저도 홀가분하네요.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미리 얘기할 것을 그랬어요. 소장님 흐린 날씨 맛있는 커피 한잔 하세요. 네, 그래서 어쨌건 여기에서 결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속이 시원해진 상태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메일만 봤을 때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내 아랫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제 훈계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실리, 하나는 명분인데요. 이 실리와 명분은 결국 내가 명분을 내세워서 내 실리를 얻는다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말장난 같지만 명분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게 명분이에요. 실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얻는 게 있는 게 실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제 극단적으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아이들이 아예 없다고 가정하면 그냥 놔두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이 선생님들에게 무언가 지적을 함으로써 내가 얻을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는 좀 그냥 풀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은 부모님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도 이 아이들을 혼내는 그 요소에서 이게 내가 내세우는 명분이 맞나?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먹는데 아이가 돼지고기에서 기름을 발라내고 먹어요. 근데 이걸 혼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시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때는 고기를 발라 먹는 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반찬을 남기고 이런 건 상상도 못했죠. 내 그릇에 온 거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발라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좀 과도한 그런 거 사소한 거는 그런 것부터 이제 과도한 그런 이거를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내세웠던 이런 예절로 이렇게 감싸여진 그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 혹은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필요한 순간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명분이 뭐가 되나 명분이 과연 필요한 게 있나 그게 과연 논리적인 이야기인가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아이들이 그 기름 떼낼 때 떼내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건 놔두는 게 있어요. 몸에 잘 안 받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실리는 이거죠.
이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조금 더 이런 이 어린이집에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그게 신뢰를 얻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명분은 가장 좋은 명분은 아이들 혹은 아이들의 부모님이 명분이 되는 게 좋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내 마음은 나는 주방에서 일하는데 니네끼리 노냐? 이 마음이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솔직히 말씀을 써주셨잖아요.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막 내세우지 않는데 이제 우리 LBC니까 이런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겠죠. 첫 번째로 솔직한 마음은 나는 일하고 있는데 너네는 노냐? 이게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야 니네끼리만 노냐? 나도 좀 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 모두 나와 같이 너네와 나는 같이 무언가를 하자. 나는 소외받기 싫다라는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관계적으로 소외되는 건 실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좋은 거는 차라리 이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 것 그리고 나는 떨어져서 그냥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명에게 보고를 받는 거. 보고를 받는 좀 뭔가 이르는 사람을 만들으라는 얘기 같지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 혹은 그 시간에는 아이들을 보는 선생님 하나 나머지는 나와 같이 그 학원을 정비하는 식으로 만드는 거 아예 그렇게 시스템화를 시켜버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는 뭐가 있죠? 나와 선생님들 간에 그 선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들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친구처럼 대해줄 거면 그렇게 뭐랄까 이런 관계의 선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없는 조직이라면 오히려 내가 권위를 내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뭐랄까 좀 차가운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건 동등한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고 왜냐면 선생님들은 월급을 받고 이 어린이집 재정 상황 이런 것보다는 내가 월급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잘 지내고 뭐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전체적인 경제 흐름과 뭐 현금 흐름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리가 다르면 다르게 보이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막 그 친구처럼 뭉뚱그려서 수다 떨고 그런 사이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수다 떨게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아이들을 아침에 어차피 아이들이 적어졌으니 우리가 그 시간에 뭐 이런 개선 회의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뭔가 의견을 내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침에 일찍 오는 걸 당번제로 해버리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내가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져 있으면 내가 일부러 권위를 세울 필요 없어요. 차라리 편하게 대해주는 게 좋죠. 어차피 지킬 것만 지키면 되니까. 그럴 때는 내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좋게 좋게 말을 하고 반복해서 좋게 좋게 말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켜지게 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시스템을 갖추기가 힘든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런 게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그분들에게 이제 좀 가르치듯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학원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걸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어머니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어머니들 사이에서 이런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좋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SNS 이런 데 좀 홍보가 돼서 우리가 좀 더 바쁘게 더 이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친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친해지는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친해지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친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친해지면 장점이 많고 좋은 점이 많죠. 근데 그 친해진 것을 통해서 이것을 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친한 관계라고 해서 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인간을 관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학원을 관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관리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조직을 잘 관리하는 사람 중에는 그 조직원들과 친한 사람도 있지만 친하지 않음으로써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경험의 차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이 더 맞는 사람인가는 좀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하고 친해짐으로써 관리를 잘해요.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이렇게 막 디테일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직원들이 알아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저는 놓치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친해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솔솔 이렇게 뭔가 좀 움직여줘야 제가 이렇게 빵꾸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해요. 그리고 관리법도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론이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시대별로도 유행하는 것도 존재하고. 근데 뭐 저의 리더십을 굳이 따지자면 서펀트 리더십이라고. 아무튼 뭐 그렇죠. 어쨌건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마음에 이런 말을 담아두고 꽁에 있는 건 가장 안 좋은 거, 이게 가장 악수. 그것보다 좀 낫지만 그래도 안 좋은 건 그 사이에 끼어서 친해지려고 애쓰는 거, 뭔가를 같이 하려고 애쓰는 것 또한 이건 중수가 되겠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명분을 가지고 시킬 거를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방향은 이제 두가 그런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뭐랄까요, 나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언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서는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철학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통해서 내 조직원들에게 좋은 자리를, 좋은 이런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이 사람들이 신나서 일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내가 꼭 좋은 사람이 돼야만 그걸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조직에서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악역을 맡아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래야 오히려 이 환경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선생님들하고 좀 면담을 많이 하시고, 이 선생님들 사이에 뭐 한두 분 정도는 좀 개인적으로 와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을, 물론 이제 어느 한 사람하고만 총회하는 게 드러나서는 안 되겠지만 좀 균형 잡혀서 하셔야겠지만 그런 사람을 좀 만들어 두셔야죠. 좀 제가 너무 나쁜 것만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래, 아까 잘 지내오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거리를 두려는 느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아까 이건 했고, 이거 이 페이지나 띄워놓을까요? 책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너무 어지럽나? 괜찮죠? 제가 출판사 사장님께서 이번에 책이 좀 안 팔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홍보를 그렇다고 제가 막 홍보를 막 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아무튼 네. 작년부터 힘들었던 일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잘 지내오다가 어느 날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다르고 행동이 많이 달라진 느낌을 받게 됐어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제 제가 뭐 어떻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쨌건 힘든 일을 공유하고 잘 지내오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거리를 두는 거라면, 어 제가 이건 뭐 추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둘 다 힘든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의 힘든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는 힘들지 않게 됐을 때 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둘 다 힘든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잘 공유하면서 지냈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이런 힘든 모습을 그 공유하는 대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아니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든 상황을 공유하는 게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 가까운 거죠. 내가 힘든 상황을 공유할 필요도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상대도 이제 그 사람은 아직도 힘들었는 상황이니까 부족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말의 대화 상대가 느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왜냐면 내가 어떤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자기 힘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내가 듣기엔 나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나는 뭐 운전면허에 6번 떨어졌어. 나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는 평생 준비한 고시 때문에 지금 10년째 고시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 6번 떨어져도 솔직히 인생에 있어서 큰 좌절 없거든요. 운전면허 없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고시를 10년간 떨어졌어? 야, 그 사람이 더 힘들겠네. 더 힘든 얘기를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고시를 준비해? 그럼 똑똑한 새끼잖아. 똑똑한 사람이잖아. 나는 지금 운전면허도 떨어지는 지금 멍청한 애인데 지는 이런 고시 얘기를 해? 자존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관점의 차이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만약 관계가 멀어졌다,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알아낼 수는 없죠.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 캐치를 못했다면 상대가 그걸 다시 말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저상대가 뭔가 이런 포인트들로 자존심 상해한 거. 방금 예시도 뭐 이렇게 꼭 100%막 적합하진 않아도 되게 그럴듯하죠. 운전면허를 6번 떨어졌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 나는 고시를 10년간 떨어졌어. 나는 6번이 아니라 10년을 고생했다.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었는데도 결과를 못 얻었다라는 측면에서 위로를 하고 자기 생활을 공유한 건데, 운전면허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고시를 10년 했는데 인생을 갈았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했는데 얘는 야 나는 운전면허 6번 떨어졌어 이번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나 인생을 갈아넣었는데 지금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자기도 모르게 자존심을 긁어버린, 이런 경우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고, 아까 첫 번째로 이제 힘들었던 걸 공유를 하다가 한 사람이 괜찮아졌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가 자꾸 힘든 걸 공유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쳤거나, 이제 어쨌건 상대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 거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물론 나누려면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어쨌건 상대가 달라진 거. 이런 경우에도 돌이키기는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더 이상 나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미운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생각해보면 구분이 가능하긴 한데, 어쨌건. 근데 둘 다 만약 그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제 거리를 두려는 느낌이 온다면, 뭐, 돌이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자존심을 긁은 상황에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상대가 말할 리가 없어요. 아니야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그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말했을 때 너무 내가 쪼잔해 보여, 치졸해 보여. 그래서 그걸 말하기가 싫은 거고,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은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냐면 그 순간에서 너무 이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이 마음이 상했던 게 강력하게 남으면서 기억이 보통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 안 하는 것은 뭐 못하는 거든 뭐 어쨌건 말을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게 이제 자존심 상했을 때는 이런 케이스,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케이스고, 이 사람이 힘든 상황이었다가 벗어났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지쳤거나 이럴 때면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혹시라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즘 어떤 상황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좀 나아졌어? 그래서 그때는 조금 다른 태도로 좀 밝은 태도로 대하는 게 좋겠죠? 약간 좀 뭐 유쾌한 태도 정도, 막 농담치고 막 계속 웃고 이러지 말고 좀 편안한 정도로 해서 상대가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나랑 거리를 뒀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또 전략이 세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좀 가늠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쨌건 지금 명확한 어떤 상황이다 이런 이유를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 이상 구체적인 말을 좀 드리긴 좀 어렵네요. 근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구체적으로 했죠. 뭐 너 또 자화자찬하고 괜찮네. 불림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상대가 절 A타입이라고 봤다가 제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 실망 같은 걸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실은 그런 경험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좀 많이
했었죠. 이제는 뭐 술을 안 마시니까 뭐 안 하는 뭐 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모임에서도 제가 이렇게 막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입장은 아니니까 이게 입장이 아니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해도 분위기가 안 떠. 늙어가지고 안 뜨는데 어쨌건.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분위기를 띄우고 막 으쌰으쌰 하고, 다음에 이제 뭐 사적으로 만났을 때 또 그래주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유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막 침울하게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막 계속 막 농담하고 막 웃게 만들고 막 이러진 않죠.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가 뭐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실망시킨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려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죠. 뭐 하나의 예시를 들은 겁니다. 네. 아테님이 연우님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아 그쵸, 저런 상황이면 답답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아테님이 상처받을 만하게 상대방에서 말하면 뭐라고 받아치면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아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맘 상한 거를 티내서 토라지는 거, 또 하나는 분노하는 거. 크게 보면 네 가지겠네요. 토라지기, 분노하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고, 또 하나는 그냥 어떻게 한편으로는 못 들은 척 무시하기,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이게 그 프레임을 바꿔서 약간 유쾌하게 돌려주기입니다. 이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뭐, 야 너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 너 때문에 우리 사진에서 우리가 다 안 나오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단 말이죠. 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진짜 마음이 상해서 삐져버리는 거예요. 아이씨 됐어. 그럼 나 사진 안 찍어. 내가 됐어. 안 들어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화내는 거. 야 이 새끼야 너 어떻게 사람한테 인신공격을 해? 그러면서 화내는 게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시하는 거. 그래 어서 얼른 찍자. 그래 됐어. 얼른 찍자. 이렇게 해서 무시하는 거. 네 번째는 음, 네 번째는 그러면 야 그럼 나를 중심으로 잡아. 내가 한 발짝 떨어질 테니까 다들 이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하얘니까 내가 한 발짝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을 바꾸는 거는 이게, 그래 내가 이게 얼굴이 커가지고 내가 연극 배우에 어울리는데 그럼 내가 연극 톤으로 한번 모아볼게, 이러면서 딱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은 이제 제가 얼굴이 크기 때문에 연극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목소리도 좀 약간 큰 편이고, 객석 맨 뒷자리에서도 얼굴이 잘 보여, 얼굴 표정이 잘 보일 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나를 비난한 프레임을 내가 좀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바꿔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 상대를 굳이 공격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실은 그 상황마다 뭐랄까요, 좀 임기응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 룰은, 이 임기응변도 물론 어느 정도 훈련에 의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잘 생각해 주면 앞에 이 세 가지와 마지막이 유쾌하게 받아치기, 이 부분은 이 내가 삐지거나 분노해 버리는 거는 실은 감정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쾌하게 받아치려면 내가 감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성숙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상처받을 말을 들었을 때 그 상처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언가 좀 객관적으로 좀 더 유쾌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희화하는 거라고 물어보셨는데, 희화를 꼭 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서는 뭐 이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이제 항상 인격견을 못하는데 이제 비슷한 얘기를 좀 들을 거란 말이죠. 이게 예전에 누구였더라, 레이건 대통령이었나, 그 이제 그 대통령들은 항상 그런 이런 공격들을 받잖아요. 당신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치는 것들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받아친 것도 이렇게 딱 예를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검사를 받아봐야겠네요. 제가 그 예시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치는 거는 내가 아니야 나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는 들었어 또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막 구구절절 늘어놓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위트 있게 이제 뭐 그때 뭐라고 그랬지, 그때 레이건이
어쨌건 그때도 이제 레이건이 위트 있는 말 한마디로 자기가 이제 아직 이렇게 이런 지능이 문제 없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암시를 주는 식으로 이제 받아쳤단 말이죠. 아, 이제 그 이런 예시를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때 보고 이런 재밌는 예시가 있네 하고 넘어갔네. 링컨이라도 있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역사에 남은 리더들은 꼭 훌륭한 일을 해서 남은 것만이 아니고 특히나 이런 정치 쪽에는 이런 식으로 여유 있는 위트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할 때는. 왜냐면 이런 이제 기업인들은 또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왜냐면 상대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몇 가지 프레임을 좀 만들어 두는 것도 좋아요. 아, 불림도 들으셨죠? 그래, 이게 유명한 얘기라니까 지금. 음, 오우야님이 그냥 선 넘네. 고추 세로로 자라버리고 싶다 이러는데 그런 것도 그냥 농담처럼 말을 할 수 있으면 괜찮죠. 친한 사이에서. 뭐 그냥 야, 선 넘네. 나 상처받았어.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음, 음. 두 얼굴이다라고 하니 당신은 이 얼굴로 살겠냐고. 그 일화가 있었구나. 어쨌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차라리 그냥 그거를 웃으면서 넘기는 거죠.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야, 이거 상처인데 이거 완전 뚫렸어. 이거 내가 오늘 잊어줄 테니까 다음엔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 정도도 실은 내가 정말로 상처받았거나 분노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 새로운 이런 위트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괜찮아요. 야, 그 상처받았다. 야, 완전 뚫렸어. 이 정도만 해도 그냥 거기서는 좀 뭐랄까 성숙한 일종의 절반짜리 유머긴 하지만 성숙한 유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이게 괜찮네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여유 있는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성숙한 이런 집단에서 만나면 이렇게 막 서로를 대놓고 상처 주는 말을 막 하지는 않거든요. 아니야. 근데 또 보면 저 요즘에 막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막 이런 성숙하고 이런 뭔가 사회적인 집단,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있는 집단에서도 좀 이런 건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편가르기 하고. 참 그런 것과 이런 뭔가 이런 성공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어쨌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건 이런 사회화의 과정에서 그런 발톱들을 많이들 숨기니까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뭔가 이 준비해놓고 외우는 거 멘트는 방금 같은 멘트는 괜찮죠. 상처받았어. 막 이런 정도 약간 톤이랑 같이 친구들끼리에서 좀 뭔가 좀 비난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삐졌어도 삐진 티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책인 거죠. 못 들은 척 넘어가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못 들은 척 넘어감으로써 내가 이 공격성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내가 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숙하지 않은 집단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분노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인이니까 성인들이고 어느 정도 성숙한 집단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게 유쾌하게 받아넘기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청소년이라거나 아니면 이런 성숙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속해 있는 나이를 떠나서 그런 집단이라면 분노가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분노할 바에는 저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게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배려하고 남의 생각을 좀 듣고 약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상대를 배려하는 컨텐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가능하면 그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자면 항상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항상 배려받지 못하고 내가 항상 무시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좀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는 그런 집단이거나 아니면 그런 정도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해서 막 거창하고 막 어디 사장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성인이라는 위치, 어른이라는 위치, 이런 위치라면 서로를 배려하고 경청하고 이런 게 좋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미스터 프랭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슬슬 끝나가는데 오늘 이제 끝내야지. 제 건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런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평일에도 컨텐츠를 좀 많이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한 분이 또 이렇게 뭐랄까요, 제보라고 할까요, 추천이라고 할까요,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영화에 나오는 이런 기술들을 좀 제가 분석해드리는 대화 기술,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1시간 늦었네요, 라고. 그렇죠, 1시간 늦으셨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또 평일에 또 괜찮은 컨텐츠 계속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런 컨텐츠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 보내주신 박지란님께도 제가 큰 감사를 드려요. 네,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게 그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할 때보다 이 방식으로 하면 단점이 이 갭이 되게 커요. 제가 말하는 것과 그러니까 채팅과 제가 말하는 이 시간 갭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여러분들 말씀을 혹시라도 놓친 게 있거나 좀 늦게 읽은 게 있어도 좀 이해를 좀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좀 잘못 하나 봐.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